안녕하세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피부깡패입니다. 오늘은 그 클렌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클렌저는 보통 그 모든 기초 케어의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에 속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객을 실제 만나보면 클렌저에 대해서 되게 허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클렌저는 그냥 씻어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클렌저라고 하는 거는 그날 어떤 외부에서 묻어져 있는 생활 독소와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지우고 피부에서 올라오는 노폐물들을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피부가 세포 재생을 하기 때문에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져서 각질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최상층에 있는 각질은 자기 역할을 다한 각질들이 매일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변형된 각질들이 잘 원활하게 떨어져 나가게끔 씻어내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또 클렌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나간 숫자만큼 새로운 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각질 세포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간접 재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렌저가 기본적으로 피부 타입에 맞게 세정력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해야만이 그 위에다 바르는 기초 케어가 잘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흡수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피부에 맞는 클렌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렌저의 종류는 클렌징 크림과 클렌징 로션과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그 다음에 워터, 폼 클렌저 등등등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크림이나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화를 시킨 거죠. 우윳빛으로 바뀌는 거는 피부가 물과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각질층에 있는 구성인자는 피지막이라고 하는 피지막을 형성하는 피지와 그 다음에 천연보습 인자 성분인 땀과 어떤 세포의 물질로 이루어진 천연보습 인자와 세포간 지질인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세포간 지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층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 피부와 인체를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피부에서 이 인체에서 가장 말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말단에 있는 것들이 보호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날 자기 역할을 한 각질 세포는 한 장씩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겉에 보호하고 있는 피지막, 최상층에 있는 피지막이나 어떤 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산 성분, 그러니까 기름 성분과 그 다음에 어떤 아미노산, 수성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클렌저에도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클렌저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클렌저들이 섞이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면이라는 것은 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합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에서 유래하는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세정력에 따라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거품을 내는 역할, 아니면 분산작용, 유화작용, 가용화,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안제에 들어가는 이런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있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정력이 있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갔을 때 세정력이 아주 우수한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쓰거나 자극이 없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주 역할은 대전 방지, 정전기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를 말합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피부에 머물러 있는 화장품에 주로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인데,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크림, 우리가 기초 케어에서 바르는 에센스, 크림, 로션 이런 형태로 약간의 우윳빛을 띠는 하얀색 빛을 띠는 모든 제품에는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클렌저에서 크림이나 로션, 밀크 타입에도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품을 내는 이런 폼 클렌저에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나 양쪽성이나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가장 세정력이 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품이 많이 나고 좀 뽀드득하고 이러한 세안을 원하실 때는 이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앞쪽에, 전성분표의 앞쪽에 있는 그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세정력이 좀 뽀드득하게 잘 되는, 거품도 많이 나는 이런 세안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이온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또 합성으로 석유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에서 유래하는 계면활성제가 있고, 어떤 자연의 친화적으로 분해성도 좋고 피부에 어떤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음이온 계면활성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무조건 거품이 많이 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거품이 너무 안 난다고 또 자극이 무조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극은 없을 수 있는데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세정력을 좀 더 개운하게 해야 되는 피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거를 빼면 굉장히 예민하고 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너무 세정력이 좋은 것보다는 세정력이 덜한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면활성제의 어떤 그 역할로 인해서 피부가 좀 아주 예민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면서도 예민한 피부들이 있죠. 지성이면서 예민한 피부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이 나고 뾰루지가 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안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깨끗하게 했을 때, 지성 피부라고 해서 수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분 증발 억제 작용을 하고 있었던 피지 성분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은 피부 안에 있는 천연보습 인자 성분도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도 너무 민감할 때는 세정력이 너무 우수한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화장품 법규상 화장품의 pH는 3에서 9 사이에 있게 되는데, 클렌저나 물로 씻어내는 제품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은 오일 타입,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클렌저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클렌저를 만들고 pH를 검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부에 대해서 알고 만드는 이런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이 기본적으로 pH 5.5 약산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가 pH가 5.5이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밖에 좋고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으려면 pH 5.5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근데 그게 특별히 마케팅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써야 될 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간 그 지성 피부의 상태에서는 지방산 성분이 좀 더 많은 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그 산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pH가 약간 높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폐물이 잘 이렇게 열려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성 피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유전적으로 모공이 작으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예쁘고 부들부들하고 모공이 없고 결이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한 이런 피부들이 모공이 작은, 유분이 부족한, 보통 엘리픽 스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엘리픽 스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앞면에 있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세정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있는 물질이 부족한 피부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피부의 구성 인자 성분을 더 많이 빼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LP 스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알칼리화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물질이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안제까지도 잘 빠져나가는 이런 클렌저를 쓰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구성 인자 성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 많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이온 계면 활성제에서도 자극이 좀 적으면서 단백질 변성을 시키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폼 클렌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계면 활성제와 양쪽성 계면 활성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앞쪽에 있으면서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뒤쪽에 있다. 그러면은 세정력이 무조건 우수한 게 아니라 세정력이 너무 과한 거를 좀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앞쪽에 있는 것보다는 세정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앞쪽에 있고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뒤쪽에 있다 보면 좀 덜 닦인 듯한 느낌, 경우에 따라서는 거품이 좀 덜 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지가 너무 많고 노폐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아주 풀 메이크업을 자주, 그 다음에 쿠션이나 이런 거를 자주 덧발리시는 경우에는 세안을 조금 더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섬세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러한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안을 2중, 3중, 4중, 어떤 분들은 6중 세안까지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러면은 피부가 혹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세안제를 고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히 많이 얘기했던 소듐 라울레스 설페이트, 그 다음에 소듐 라울레스 설페이트, 소듐 라울레스 설페이트, 소듐 라울리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성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샴푸, 바디 클렌저 굉장히 많이 썼던 계면활성제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성분이었는데 세정력이 너무 우수하고 단백질 변성을 시킨다고 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샴푸나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들어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듐 라울레스 설페이트, 그 다음에 소듐 라울리 설페이트 이런 거는 세정력이 굉장히 우수하면서 단백질을 변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소듐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쪽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흔히 코코 베타인 많이들 들어보셨죠? 코코 프로필 베타인 웬만한 클렌저에는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 베타인이나 코코 프로필 베타인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활성도 잘 된다고 해서 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계면활성제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점도가 깨지는 그런 증상도 좀 있어요. 우리 맞춤형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 베이스에 원료를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다가 거품이 좀 더 잘 나고, 그 다음에 지성 피부의 어떤 클렌저를 조제를 하게 될 때 코코 베타인이나 코코 프로필 베타인이나 이런 성분들을 넣게 되면 점도가 좀 묽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점도를 올리는 또 계면활성제를 또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용 클렌저를 조제할 때는 거품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양쪽성 계면활성제, 세정제는 우리가 세안제로 사용하는 거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그 다음에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그런 클렌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음이온 계면활성제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양쪽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는 것이 좀 비슷비슷해요. 뒤에 코코라는 말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합성이 돼서 들어가 있으면 조금 자극이 덜한 클렌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세정력은 좀 있어야 되니까 애기 피부가 아닌 이상, 아주 예민한 피부가 아닌 이상에는 세정력이 좀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세정력이 너무 우수한 클렌저가 아니라 적당히 세정력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거품도 원하는 만큼의 거품을 좀 놔야 되기 때문에 음이온 계면활성제에서 약간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으로 조제를 하는 클렌저도 있지만 쉽게 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좀 많죠. 개인이 대용량으로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기술력으로 좀 조제하기가 좀 어려운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메인 클렌저로 저는 프로랄 클렌징 젤이라고 그래서 그 프레메오 21에 요 클렌저를 주 클렌저로 고객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가 들어서 여기에 이거를 보면은 이 프레메오의 프로랄 클렌저의 가장 좋은 특징은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비타 오렌지, 그러니까 오렌지 수가 들어가 있고 정제수 대신에 그 다음에 전면에 귀리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소듐 라울로 귀리 아미노산. 그러니까 귀리는 단백질 성분이죠. 그래서 귀리를 굉장히 아미노산화 했다라는 얘기. 귀리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각질층이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의 가장 작은 분자가 아미노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미노산계에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바로 뒤에 어떤 또 다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무궁화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듐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되게 안전한 이런 그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력도 있으면서 그리고 뭐 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나머지는 되게 피부의 어떤 기능을 주는 그런 활성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활성 성분들이 피지를 좀 적절하게 빼기도 하면서 또 적절하게 보충도 하면서 이러한 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이거를 한 7년, 8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드름 피부, 그 다음에 지성 피부, 피부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피부의 범위가 여드름 피부는 당연하고요. 여드름 피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지성 피부, 그 다음에 아주 악건성이라는 거는 물도 사용하는 것이 자극이 될 정도의 각질층이 벗겨져서 굉장히 붉고 따갑고 이러한 피부들은 어떠한 폼클렌저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정력이 있는 폼클렌저보다는 뭔가를 닦아낸다는 것보다는 그런 피부들은 메이크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피부들이죠. 하루에 생긴 어떤 생활 독소나 피부에서 유래되는 어떤 세포 잔여물이나 물질의 잔여물을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로만 세안을 하시고 피부에 어떤 구성인자들이 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세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폐물을 너무 심하게 닦아내려고 하지 말고 노폐물이 좀 남아있더라도 그냥 생활 독소 정도만 써내는 정도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덮는 세안을 하라고 합니다. 덮는 세안을 하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클렌징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피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 7년 거의 이 정도를 사용을 하면서도 굳이 클렌저를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클렌저는 요 클렌저를 쓰는데 요 클렌저를 쓰게 되면은 좀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자체가 아주 예민한 범위를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성의 여드름의 피지의 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약간 강하다라는 거는 약간 알칼리와 빼내는 물 기능이 좀 탁월한
이런 클렌저를 사용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이온 계면활성제보다 더 강한 클렌저라고 하면은 각질 제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활성 성분으로 피지를 녹여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벨이 아닌 이상에는 광범위한 범위에 있는 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클렌저를 가지고 그 세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본 우리 고객들이 세안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너무 많은 세안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경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의 블랙헤드와 이마의 그 여드름, 그 다음에 턱의 피지,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턱의 피지, 이런 피지들을 제거를 하고 싶어 하시면서 이 클렌저를 딱 덜게 되면 제가 클렌저를 이렇게 덜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요 정도를 사용을 하시는데 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물을 이렇게 담아서 거품을 이렇게 내는 거죠. 거품을 이렇게 내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자극이 되지 않는 이런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정력은 좋지만 자극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든 안 했든 저녁에는 2번, 아침에는 1번 이렇게 세안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사용하는 양은 그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볼이 굉장히 건조한데 볼을 이렇게 문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안하시는, 이렇게 문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올렸다 내렸다 막 눈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문대면서 이렇게 세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세안을 하실 때는 일단 볼에 세안을 하실 때는 거품을 내서 요 볼에 이렇게 발라서 볼을 문드셔야죠. 볼을 여기 사이드 측면 볼을 문드시고, 볼 세안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볼 세안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거품이 많이 사그라졌는데 물을 이렇게 덜죠. 손에 물을 덜어서 이렇게 거품을 내면 거품이 굉장히 잘 납니다. T존 부위와 그 다음에 이마, 그러니까 T존, 이 이마와 그리고 여기 코와 이 코 피지, 그 다음에 인중의 피지, 여기도 피지선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 피지, 턱의 피지를 먼저 요 부분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드들드들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요 부분을 세안하시는 거를 좀 더 러빙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죠. 이쪽에 러빙을 많이 하시고, 코 러빙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마에 러빙을 이렇게 먼저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 볼을 이렇게 한번 문대는 정도. 여기만 이렇게 문대시면 안 돼요. 여기만 이렇게 문대시면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넓게 하시고, T존에 이렇게 세안하시고, 눈썹에 또 여드름이 또 많이, 뭐가 뾰루지가 많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품을 덜지 않고 거품을, 물을 덜어서 거품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세안을 하시는 게, 눈썹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클렌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썹에 있는데 클렌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턱 밑에, 인중에, 이거는 여기 코와 턱 밑에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볼에 기미가 있고 볼이 항상 건조하고 좀 발그레야 돼 하시면 그냥 살짝, 터치가 거의 안 가죠. 터치를 제가 피부를 막 누르지 않죠. 부드럽게 이렇게 세안을 하시고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마는 약간 힘을 주셔야 돼요. 약간 힘을 주시고, 우리 피부관리실 가면은 클렌저 해줄 때 이마 쪽은 좀 더 압을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에 좀 더 압을 주고 하고, 왜냐면 피지에 있는 구멍에 이 클렌저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멍, 코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약간 압을 주시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턱에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으면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압을 줘서 닦으셔야 되고, 닦으시고 볼은 그냥 이렇게 문대는 정도. 근데 프리미어 클렌저는 메이크업을 물론 이런 사이사이 끼는 거는 조금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이샤도우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눈에 들어가도 뭐 크게 닦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닦아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시고, 이렇게 닦아내시고, 그리고서는 제가 물세안을 하는 거, 물세안을 또 좀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근데 물세안으로 닦아내는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직포 해면, 일회용 해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닦아내시고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자극 안 주게 부드럽게 닦으셔야 돼요. 이렇게 닦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닦으시면 계속 이거를 1년 360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가 계속 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닦으시는 거. 해면을 가지고 닦으셔도 마찬가지예요. 닦으셨을 때 이렇게 피부 바깥쪽으로 올리듯이 이렇게 닦으시고 자극되지 않게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화장을 지우기가 굉장히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직포 해면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시고 물 세안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에나 굉장히 피곤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렇게 물로 한번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랄 클렌저는 모든 피부들이, 애기들도,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에는 그냥 샴푸로 쓰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바디 클렌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제품을 조제해보면 뭐 바디 클렌저와 세안하는 클렌저와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에 따라서 다르는 거지, 계면활성제가 막 특별하게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따로 있고 바디 클렌저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따로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향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제형의 느낌이냐, 뭐 이런 거고, 그 어떤 컨셉 성분을 가지고 컨셉 성분을 활용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실제 세정을 하는 어떤 세정 제품은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클렌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